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죠.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 중에서 이제 총점이라는 게 있대요. 총점이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총점이 만약에 90점 이상이면 A다. 70점 이상이면 B다. 그 다음에 50점 이상이면 C다. 30점 이상이면 D다. 30점 미만이면 이제 F다. 요거를 이제 평점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총점이 이제 90점 이상이야, 70점 이상이야, 50점 이상이야, 3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함수를 봤더니 추주라는 함수랑 이제 int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if가 있으면 그냥 if로 쭉쭉쭉 작성해주면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추주하고 int를 쓰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요 int라는 요 함수는 우리 실수가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정수값으로 바꿔주는 그 함수가 우리 int, 우리 int라는 그 함수죠. 그리고 이제 choose라는 함수는 이제 뭔가를 이제 선택해주는 함수요. 자, 우리 choose라는 함수부터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요.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찍어주는데 제가 만약에 인수를 만약에 1을 썼습니다. 1을 쓰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a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b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C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썼다면, 지금 이 choose라는 함수가 이제 선택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선택하긴 선택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A다, B다, C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A가 나올 거고, 내가 여기다가 숫자가 2가 나온다면, 이제 B가 나올 거고, 3이 나오면 이제 C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요. 그럼 이제 추주하고 in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처럼 요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총점에는 지금처럼 이런 이제 값들이 들어있죠. 자, 요 총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총점이기 때문에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그렇게 이제 점수가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총점에 나올 수 있는 그 점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수가 0점이 있을 수도 있죠. 0점부터 뭐 9점까지 그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점대가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점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20부터 29까지, 그 다음에 이제 30부터 39까지, 그 다음에 이제 40부터 49까지, 그 다음에 이제 50부터 59까지, 그 다음에 이제 60부터 69까지, 그 다음에 이제 70부터 79까지, 그 다음에 이제 80부터 89까지, 그 다음에 이제 90부터 99까지, 그리고 이제 100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점수로 나올 수 있는 점수들이 지금 저 요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 줄 거냐?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에서는 지금처럼 내가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으면 2라는 값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제 3이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나누기 10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점수가 만약에 9점이 나왔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19점이, 여기는 이제 29점이, 여기는 이제 39점이, 여기는 49점이, 그 다음에 여기는 59점, 여기는 69점, 여기는 79점, 여기는 89점, 여기는 99점, 여기는 이제 100점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 점수, 실제 총점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나누기 10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점 나누기 이제 10을 계산할 건데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앞에 이제 총점이 있으니까 총점 나누기 10을 한번 해보자고요. 총점 나누기 10을 했을 때 얘는 이제 0.9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몇 번째 값을 출력해달라.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소수점을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해서 이렇게 소수점을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int라는 이 함수를 붙여서 정수값으로 그냥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총점 나누기 10 한 거 이거를 이제 int로 이제 묶어 줄게요. int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다 썼던 이 식을 싹 다 이제 int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int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지금 얘는 0.9였는데 0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0부터 10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두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세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추주함수에서 여기 인수로 이제 쓸 수 있는 그 값이 1이에요. 1부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0이라는 값도 나왔죠. 그래서 이 0이라는 값이 이 인수에 들어가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0을 이제 1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int하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추주함수에서 이제 인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부터 시작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까지 그렇게 이제 해줄게요. 지금 내가 쓴 이 식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이렇게 해버리면 0번째가 이제 1번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두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세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해서 11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점에다가 이제 계산을 할 때 평점에다가 이제 A, B, C, D, F를 이제 출력을 할 때 우리 만약에 지금처럼 첫 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그러면 그때 점수가 이제 0점부터 9점 요 사이 점수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가 출력이 돼야 돼요? 우리 F가 출력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10점부터 19점일 때도 F가 출력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 29 그때도 이제 F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39 그 사이라면 이제 D가 출력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49 그 사이다. 그럼 이제 D가 출력되면 됩니다. 그리고 50에서 59다. 그러면 이제 C가 출력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69다. 그러면 C가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0에서 79다. 그러면 이제 B가 출력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89다. 그러면 B가 출력되면 됩니다. 그리고 90에서 99다. 그러면 이제 A가 출력이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0점일 때도 A가 출력이 되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점수들을 가지고 우리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이제 11가지가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A, B, C, D, F하고 요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고 이 11개의 값을 다 이제 입력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 풀어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 는이라고 일단 쓸게요. 는이라고 쓰고 내가 지금 이 총점을 가지고 있다. 이 총점 나누기 10을 해달라. 그럼 이제 소수점을 나오겠죠. 그럼 소수점을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int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추주함수에 이제 인수로 써야 되는데 아까처럼 0점부터 9점일 때는 이렇게만 계산하면 이제 0이라는 값이 이곳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줬죠. 그거랑 똑같이 이제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90이니까 이제 10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지금 총점이 8점이래요. 8점일 때는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몇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90점일 때는 90점이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10번째 데이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10번째 하고 그렇게 이제 번째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번째 여기서 이제 숫자 1 지금 추주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1이라는 이 값을 지금 여기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주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식 요거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추주함수 시작하자고요. 해서 여기다 이제 추즈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계산했던 그 식이요. 지금 요 식에서 계산한 그 위치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때 만약에 여기서 나온 그 값이 1이면 F를 이제 출력해 주세요. 해서 여기다 이제 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2일 때 F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도 F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4일 때 우리 D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5일 때 D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6일 때 우리 C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7일 때 C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8일 때 B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일 때 B 출력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일 때 A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 때 A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얘는 이제 A가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90이죠.
자, 90이에요. 자, 요 값을 이제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를 100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든 A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5점일 때 B 나오고요. 그 다음에 75점일 때도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5점일 때 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55점일 때 이제 C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45점일 때 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점일 때 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점일 때 F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점일 때도 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점일 때도 F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총점은 이제 원래대로 90으로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 해서 지금 방금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요. 요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추주 함수를 봤을 때 얘가 이제 인수에 해당하는 거요. 요 숫자에 해당하는 거. 요 숫자 인수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총점을 10으로 나눴습니다. 10으로 나눠 놓고 거기다 이제 더하기 1을 해줬죠. 왜요? 왜 더하기 1을 했어요? 우리 점수가 이제 0점부터 9점일 때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0점 얼마가 나온다고요. 0점 얼마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int를 붙였기 때문에 정수값으로 바꿔서 0이라는 값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추주라는 요 함수에서 요 인수로 0이라는 값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더하기 1까지 그렇게 이제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로 쓸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인수로 1이든 2든 3이든 해서 10일까지 이렇게 인수를 이제 만들어지면 각각의 이제 값들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싹 다 이제 뒤에다가 다 써준 거죠. 해서 1일 때 F, 2일 때 F, 3일 때 F, 4일 때 이제 D, 5일 때 D, 6일 때 C, 7일 때 C, 8일 때 B, 9일 때도 B, 10일 때, 11일 때, 그 다음에 A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 경우의 수를 다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제품명이 있대요. 이곳에 보니까 이제 제품명하고 이곳에 들어있죠. 이 제품명에 보니까 이제 만년필도 있고 뭐 다이어리도 있고 수성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다이어리에 그 제품의 수출량의 비율을 K의 3번 셀에다가 구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구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 수출량의 비율을 구할 때 수출량의 비율은 다이어리 수출량 그거 나누기 이제 전체 수출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을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이어리의 수출량이다.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우리 수출량의 이제 합을 구해주긴 구해주는데 그때 이제 제품명이 다이어리인 그 수출량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다이어리의 수출량을 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출량이다. 그러면 이 수출량을 싹 다 이제 더해주면 되죠. 그때는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수출량을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서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sumif라는 요 함수 좀 보자고요. 우리 sumif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조건 범위 컴마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 건지 그 계산할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함수랑 이제 똑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 함수랑 똑같이 생긴 게 누가 있냐? 우리 average if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average if도 우리 sumif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우리 count if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count if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얘는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만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지금 이 함수들은 sumif 뒤에 s라는 글자가 안 붙어 있어요. average if 뒤에 s 안 붙어 있죠. count if도 s가 안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s가 안 붙은 아이들은 조건을 딱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앞에다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 달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지, 어떤 거에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이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count if는 계산할 범위가 따로 필요 없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범위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함수는 조건을 딱 몇 개만 쓸 수 있다. 딱 한 개의 조건만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더라. 그래서 생김새가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이어리에 우리 수출량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프하고 써주면 되겠죠. 썸이프라고 쓰고 우리는 이 제품명들, 이 제품명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곳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우리 다이어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똑같은 걸 찾아서 어떤 거에 합을 구해달라? 우리 수출량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수출량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지금 제품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다이어리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서 그때 이 수출량에 우리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합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뒤에 퍼센트 요 셀이 지금 백분율로 표시 형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뒤에 맨 뒤에 가서 이제 나누기 기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출량 요거 이제 구해주면 되죠. 이 전체 수출량은 그냥 이 수출량의 전체 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수출량만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36%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썸이프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가 이제 조건 범위가 되죠.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다이어리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서 제2의 3번에서 제2의 11번 그 영역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썸이라는 요 함수만 이용해서 전체 수출량의 합을 이제 구했습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비율을 구해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고 오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직급이 대리인 그랬습니다. 자, 직급에 보니까 이제 대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 대리들 중에서 호봉이 가장 높은 그 직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호봉이 가장 높은 게 지금 얘가 이제 24죠. 해서 얘는 이제 13이고 얘는 이제 14입니다. 해서 얘가 가장 높죠. 이 가장 높은 사람의 이름을 C의 22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박민수죠.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자리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찾은 거랑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직급이 이제 대리인 그 사람의 호봉이 가장 높은 거. 지금처럼 대리인 그 사람의 이제 호봉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높은지 그걸 먼저 찾았다고요.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호봉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그거 먼저 찾자고요. 그걸 이제 찾을 때 우리가 d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12번, 13번 그 영역을 이용해라. 그렇게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A의 12번,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직급이 대리다에서 우리가 dmax라는 함수를 이용할 때 우리 조건 범위로 이 범위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max라는 그 함수 D로 시작하는 요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죠.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우리가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범위다. 그럼 전체 범위는 지금 이만큼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계산열이요. 우리는 dmax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뭐의 최대값? 호봉의 최대값.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호봉이 이 두 번째 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계산열을 이제 숫자 2를 이제 써줄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알려줬죠. 해서 A의 12번, 13번 셀, 요 두 개 셀을 우리가 이제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서 호봉이 이제 가장 높은 거, 가장 큰 값을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dmax요. d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범위 이만큼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이제 호봉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호봉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죠. 해서 계산열을 2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직급이 대리인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4하고 24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봉이 가장 높은 거 그걸 찾았는데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구할 때는 지금 문제를 보니까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쓰래요. vlookup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 영역을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vlookup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 vlookup은 열 참조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vlookup에 쓸 수 있는 옵션에는 true라는 그 값이 있고 우리 false라는 값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요. 그때 이제 true를 쓰게 되면 내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고,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을 값을 요 호봉 24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 24, 호봉 24를 이제 찾는데,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만큼 이제 지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24를 찾아라. 그럼 24를 짜잔하고 찾겠죠. 찾아서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이 호봉이 가장 높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지금 내가 이만큼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름이 세 번째 열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이제 3으로 이제 찍어줄 거고요. 그때 이제 옵션이요. 내가 이 24를 이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24랑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를 이제 찾아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참조 범위를 제가 요만큼을 지정한다고 했어요. 앞에 이제 직급이 있는데 직급은 왜 범위를 지정 안 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호봉이잖아요. 그때 그 호봉이 첫 번째 열에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참조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내가 찾을 값을 찍어주게 되면 그 찾을 값을, 얘는 이제 열 참조하는 거라 첫 번째 열을 찾는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버리면 이 24라는 값을 첫 번째 열 여기서 찾는다고요.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24랑 똑같은 값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vlookup에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할 때는 이 찾을 값이 우리가 24죠. 24가 지금 이 호봉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 범위를 요만큼, 호봉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해서 그때 이제 열 번호로 우리가 이제 3을 써줘야죠. 내가 지금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호봉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부서가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이름이 들어있죠. 해서 열 번호를 이제 3하고 그렇게 이제 써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dmax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아까 이제 호봉이 24하고 결과값 나온 거잖아요.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이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방금 dmax로 썼던 거, 그 24라는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값에다가 컨트롤하고 V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dmax에서 나온 그 결과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내가 참조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잡았기 때문에 세 번째 열에 이제 이름이 들어있어요.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때 이제 내가 찾을 값을 찾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vlookup의 옵션을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박민수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먼저 보자고요.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계산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조건 범위죠. 해서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호봉의 dmax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직급이 대리인 거, 그걸 찾아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리 중에서 호봉이 가장 큰 24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4를 구해놓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쓰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V룩업의 기준을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max의 값, 요게 이제 아까 24였어요. 그 24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에서 이제 24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이름을 이제 갖다 달라. 그때 이제 24. Dmax에 나온 그 값을 우리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V룩업을 써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참조 범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V룩업 쓸 때 참조 범위를 이만큼 잡아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Dmax의 값 호봉을 찾을 거라 호봉이 이제 첫 번째 열에 오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로 설정한 겁니다. 만약에 호봉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만큼 범위 잡는 거죠. 만약에 호봉이라는 값이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호봉이 들어있다면 지금 우리 참조 범위로 요만큼을 이제 잡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에서 제품 코드라는 게 있대요.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제품 코드의 앞에 있는 그 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제품명을 계산하래요. 그리고 맨 끝자리 한 자리를 이용해서 등급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제품명을 여기다 이제 구할 때는 이 제품 코드의 앞에 있는 세 글자를 이제 이용하고 등급을 이제 구해줄 때는 이 제품 코드에서 맨 끝에 한 자리를 이용해서 등급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명부터 좀 보자고요. 이 제품명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제품 코드 중에 앞에 있는 그 세 자리를 양쪽 공백 없이 대문자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품명에서 앞에 있는 요 세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요 함수들을 쭉 봤을 때 이 여러 개 함수가 이제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세 자리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에서 이제 왼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렇게 꺼내온 거를 공백 없이 이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공백 제거해주는 거. 양쪽에 좌우에 이제 공백을 제거해주는 이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묶어놓은 거를 이제 대문자로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문자로 표시하려면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제품명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품명에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left라는 요 함수요.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제품 코드에서 우리 왼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세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TV 하고 이렇게 꺼내오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TV 두 글자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여기 TV 하고 그 뒤에 사이뛰기 한 칸도 있다고요. 해서 이런 거 이제 공백을 이제 제거하라는 거죠. 그때 지금 이 좌우 공백을 제거할 때 지금 레프트 함수 쓴 게 우리 TV하고 한 칸 띈 거죠.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트림이라고 써서 요 레프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 결과를 이제 좌우 공백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좌우 공백을 제거하고 딱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꺼내온 거를 대문자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모든 글자를 다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죠. 그때 모든 글자를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퍼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을 싹 다 이제 어퍼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어퍼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TB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채우기들만 쭉쭉쭉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품명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명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요. 등급은 보니까 제품 코드의 맨 끝에 있는 그 한 자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일단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꺼내올 때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꺼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를 가지고 이제 꺼내오고 그 꺼내온 게 A랑 똑같으면 이제 고급형이다. B면 중급형이다. C면 보급형이다. 요거를 이제 적용해서 등급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A랑 똑같아, B랑 똑같아, C랑 똑같아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등급에다가 지금 표시해야 되는 거는 고급형, 중급형, 보급형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시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빼기 1을 해서 2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두 번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부터 쓰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write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오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채우기 엔드 한번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했더니 지금처럼 A, B, C, B, B 하고 이렇게 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 write 함수는 우리가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를 물어보면 되겠죠.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방금 내가 write 함수를 구했던 거요. 붙여넣기 해주고, 내가 write 함수를 추출한 게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A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의 고급형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B인지 C인지 물어봐야 돼요. B인지 C인지 뭔지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요. 해서 우리가 if 다시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면 이제 write 함수가 오겠죠. 이 write에서 내가 꺼내온 게 이번엔 뭐랑 똑같아? B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B랑 똑같냐 물어보고, B랑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중급형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급형도 아니고 중급형도 아니면 이제 무조건 이제 뭘 출력해라? 우리 보급형이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두 번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이 지금 세로로 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일단 엔터 먼저 칠게요. 엔터를 쳤더니 고급형하고 나왔어요. 얘는 A니까 고급형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거는 이제 B니까 이제 우리 중급형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C니까 이제 보급형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등급을 구할 때 제가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을 구할 때 우리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제품명부터 보자고요. 제품명을 구할 때는 우리 제품 코드에서 왼쪽에서 3개 꺼내와라. 그 꺼내온 거를 트림이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좌우 공백을 제거해 달라. 좌우 공백을 이제 제거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퍼 대문자로 이제 싹 다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어퍼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이요. 등급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단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일단 한 글자를 전부 다 꺼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A랑 똑같냐? 요 조건에 만족하면 고급형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으로 찾아가야죠. 거짓으로 찾아가면 이제 또 다른 if가 있는 거죠. 해서 만약에 A랑 똑같다면 고급형 얘를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그 뒤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 뒤로는 언제 넘어간다?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만 그 뒤로 넘어간다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또다시 이제 if를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러면 B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B랑 똑같으면 중급형을 출력하고 그냥 끝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급형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급형까지 넘어왔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두 가지 조건 모두 다 만족을 못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면 C잖아요. 해서 무조건 이제 보급형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5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점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지점에 보니까 강북이다 강남이다 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북인 그 판매처에서 냉장고라는 게 있대요. 냉장고가 바로 옆에 있죠. 이 냉장고를 가장 많이 판매한 거, 그 월과 가장 적게 판매한 그 월의 차이, 그 차이 값을 이제 G의 31번 셀 여기다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판매한 거, 그리고 가장 적게 판매한 거, 최대값 최소값 그거 구하라는 거죠. 해서 우리가 dmax하고 dmin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이제 우리가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값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뭐 dmax도 있고 dmin도 있고 dsum도 있고 daverage도 있고 dcoun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체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찍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나온 게 dmax하고 dmin이 나왔으니까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 써놓고 요 함수 이름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dmax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dmax요. d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범위 잡아라. 그럼 전체 범위 이만큼 잡아주면 되겠죠. 이 전체 범위에서 우리는 뭐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냉장고를 가장 많이 판매한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냉장고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냉장고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열에 있죠. 해서 우리가 계산열을 이제 3으로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그때 이제 조건은 지점이 강북인 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우리 조건을 이제 어디다 작성해라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이 표 5번에서 알아서 우리가 찾아 써야 됩니다. 그때 이제 지점이 강북이다 하고 이곳에 있죠. 요 두 개 셀을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이 강북이다 해서 요 범위, 이 두 개 범위를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강북 중에서 우리 냉장고 제일 많이 판매된 게 789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값 이제 구했죠. 그러면 요 dmax 쓴 거는 제가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놓고 요 앞에 이제 이름만 dmax를 이제 dmin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최저값이 나온다고요. 강북 중에서 제일 조금 판매된 거 그게 이제 120이라고요. 그러면 789에서 120을 빼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 dmin 앞에 가서 아까 dmax 쓴 거 복사해놨으니까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max 빼기 dmin 이렇게 해서 계산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차이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669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값을 구하는 거라 dmax에서 우리가 dmin을 서로 빼준 겁니다. 그때 이제 전체 범위요. 전체 범위다 그러면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줬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계산열은 전부 다 이제 3열을 잡았죠. 왜? 냉장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냉장고가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3열이라고 그렇게 써준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 문제에서 제시된 게 지점이 강북인 걸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점이 강북이다 해서 요 두 개 셀을 우리가 조건 범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dmax에서 dmin 요걸 이제 서로 빼서 차이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에 있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지금 모의고사 1회부터 5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오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런 함수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풀었던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해서 내가 뭐 식을 외워서 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외우는 거 해봤자 함수 형식을 외우는 거지 이 식 자체, 셀 주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를 외울 수가 없다고요. 외워봤자 필요가 없다고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거 외워서 뭐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계산 작업만 잘하면 우리 커말 시험 쉽게 이제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함수 작업, 계산 작업을 이제 잘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함수 형식은 기억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함수 형식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많은 문제 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아 하고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